과정은 간단했어요. 163쪽. 근데 이 163쪽에 있는 체세포 분열 과정이 거의 생세포 분열 과정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지해가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생세포 분열 과정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 생세포 분열 과정에 대한 순서와 그런 어떤 배경적인 정보 꼭 중요하게 잘 안 헷갈리게 잘 잡아주셔야 된다고 했고, 오늘 시간이 되면 생세포 분열까지 다 설명할 거야. 이제 체세포 분열 과정은 자, 항상 모든 세포에서 다세포 생물인 항상 모든 세포에서 세포의 수가 많아지면서 개체가 생산한다거나 또는 뭐 상처가 아문다거나, 단세포 생물의 경우는 이제 나와 똑같은 하나의 세포를 갖는 하나의 베이비를 만든다거나 이런 과정이거든. 근데 동물은 그걸 관찰하기에는 막 피범벅이야. 조직 덩어리를 떼어놓고 얘네들이 언제 체세포 분열을 또 하는지를 봐야 하는 거니까. 근데 식물은 피범벅이 아닌 상태에서 식물의 체세포 분열 과정을 관찰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주로 식물에 정해져 있는 분열 조직에서 체세포 분열하는 걸 관찰합니다. 식물의 분열 조직에는 뭐하고 뭐가 있냐면 뿌리 끝에 생장점하고 이제 그다음 줄기 사이사이에 형성층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형성층하고 생장점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만 계속 정해진 체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고구마 물에다 담가 놓는다거나, 그지? 아니면 감자 물에다 담가 놓으면 이렇게 뿌리 자라잖아. 그지? 그래서 자라난 그 뿌리를 이용해서 이 뿌리 안에 있는 생장점 부분에서 체세포 분열이 용이하게 일어나는 그 과정을 관찰해 볼 거야. 물론 실험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거지. 실험을 설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특정 월곡종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실제 갑자기 서프라이즈하게 해보게끔 하고 이제 보고서 쓰라고 해가지고 수입평가 점수로 적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두면 좋아요. 그래서 분열 조직에서 식물은 정해져 있는 분열 조직에서 계속 체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정해진 곳에서만 계속 분열하게 될 건데, 근데 이제 생장점하고 형성층이더라. 주로 식물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을 이용할 거야. 그래서 자, 실험하는 순서와 그 실험의 의의를 많이 물어봅니다. 실험 순서와 실험의 의. 그 실험을 한 목적이 뭐냐? 어떤 목적으로 이 실험을 설계한 거냐? 라고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일단 고구마나 그지 양파를 이용해서 수경재배를 합니다. 네, 뿌리가 자라게끔.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자라려면 뿌리 맨 끝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뿌리 맨 끝은 뿌리 골무라고 하는 죽은 세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뿌리 골무라고 하는, 맨 끝은 뿌리 골무라고 해요. 우리 골무 들어갔죠. 골무. 시침질 할 때 그지? 바늘이 내 손 찌르지 말라고 이렇게 뭐 하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거의 이 뿌리가 뭐 뿌리라고 하는 이 형태가 거의 토양을 뚫고 계속 길게 자라날 때 끝부분은 죽은 세포층으로 되어 있어. 뚫고 자라날 때 이제 거기는 게 왕성한 진짜 제대로 된 여린 세포라고 한다면 그 흙에 토양에 어떤 뭐 바위에 그거를 뚫고 못 지나갈 거잖아. 그래서 죽은 세포층으로 주로 되어 있는 게 뿌리 골무고, 뿌리 골무보다 살짝 위쪽이 계속 왕성하게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부분 쪽이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을 잘라다가 우리가 관찰해 볼 거야. 이 부분이 생장점이야. 오케이? 그래서 뿌리 골무를 제외한 나머지 살짝 한 0.2mm 윗부분에 해당하는 생장점을 채취할 거야. 잘라서. 그래서 페이지는 몇 쪽에 있는 거냐? 지금 제가 설명할 내용은 페이지 139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139쪽. 실험 순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139쪽 보시면 돼. 그래서 그 생장점을 어떻게 일부의 뿌리 골무를 제외한 나머지 윗부분의 생장점 부분들을 먼저 실험하는 순서. 첫 번째, 앞 글자 하나씩 따서 외워주시면 좋아요. 고해염분압, 고해염분압. 앞 글자 하나씩 다 딴 거야. 고해염분압, 고해염분압. 오케이? 고해염분압 이렇게 하나씩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그래서 고정이에요. 고정은 여기 지금 내가 딱 잘라냈는데 이 잘라낸 그 부분 너머에서는 계속 한 개의 중기세포가 뭐 후기 말기로 가려고, 또는 뭐 간기세포들이 뭐 전기나 중기로 가려고 계속 여러 세포들이 왕성하게 세포 분열을 하고 있을 때쯤에 각각의 서로 다른 시점에 해당하는 각각들을 다 스탑 시켜가지고 관찰해서 보려고 한 거거든. 돼요? 오케이? 관찰해서 보려고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 고정 과정은 그지? 살아있는 세포 그 상태 그대로
세포가 훼손되거나 그지? 파괴되거나 그런 건 없이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스탑시키는 과정이야. 분열을 스탑시키는 과정. 오케이? 그때 사용해진 용액이 주로 에탄올하고 아세트산이 3대1로 섞여있는 용액이야. 그지? 여기에 실제적으로는 그 포르말린 같은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 그것도 약간 섞어놓은 고정액에다가 이 조직을 담가두는 거야. 고정액에 담가두는 거야.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스탑시키는 과정으로. 네? 그러니까 하나의 병에 밀봉된 병에다가 저 에탄올 아세트산 섞여있는 3대1 용액이 있고 거기다가 저 생장점 잘라냈던 덩어리들을 각각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던져놓는 거야. 투척 한 며칠. 오케이? 그러면 저 생장점 부분 안에 이렇게만 있는 세포들 덩어리들이 각각 자기가 분열하다가 만 단계로 그지? 분열하고 있었는데 이시정지 그대로 멈춰라 하는 것처럼 멈춰져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세포 분열하는 과정을 멈추는 과정이 고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해리입니다. 해리. 오케이? 해리는 이제 산처리를 하는 거예요. 산처리. 산처리가 마운틴이 아니고요. 산처리가 이제 HCl이라고 하는 그 산성 용액을 약간 처리를 해주게 되면 수소이온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HCl이 묽은 염산이거든요. 묽은 염산. 그래서 이 묽은 염산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간 미지근하게 60도씨 온도에다가 묽은 염산이 담겨져 있는 수용액에 여기 이제 고정했던 이 덩어리들을 여기다 약간 집어넣어줘. 생장점들. 오케이? 그럼 묽은 염산이 HCl로 되어 있고 수소이온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거든. 오케이? 수소이온들. 그러면 그 수소이온들이 저 끄득끄득끄득 다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 세포들 하나하나들의 세포 벽이 되게 탄탄하게 있어. 근데 나중에 결국 뭐로? 여기다 지금 빛이 들어가서 내가 여기다 눈 해갖고 여기는 얘네들 조직을 관찰해서 볼 거야. 근데 이 조직 샘플이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으로 되게 위로 막 층이 올라가져서 두꺼워져 있는 상태면 밑에 있는 조리개에서 광원 장치에서 부착된 빛이 투과가 돼서 우리 눈 쪽으로 이 물체들이 빛이 잘 투영돼서 볼 수 있겠어? 여기가 막 3층, 4층으로 이렇게 몇 층까지 이렇게 두꺼워져서 이렇게 두께가 두꺼워져 있으면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최대한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상태로 배치되어 있는 얘네들마저도 이 세포벽의 탄성을 흐물흐물하게 해줘서 나중에 위에 있었던 2층, 3층, 4층에 있었던 세포들 조직들도 옆으로 펼쳐서 최대한 얇게 펼쳐야지만 관찰이 편해요. 돼요? 최대한 얇게 펼쳐야지만. 그래서 해리 과정은 산 처리를 해서 묽은 염산이라고 하는 산 처리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주는 과정이냐라고 하냐면 산 처리한 다음에 수소이온 처리해가지고 산 처리한 다음에 최대한 세포벽을 느슨하게 유연하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야 세포벽이 유연해져야 나중에 핀셋 같은 걸로 얇게 분리해가지고 옆에 놔둬가지고 옆에 해서 최대한 얇게 펼칠 수가 있으니까. 세포벽이 유연하게 한다. 조직을 느슨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해된가요? 오케이, 그게 해리 과정.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거기에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거에다가 물중탕으로 가열을 시키고 있고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것 안에 지금 생장점 덩어리들이 들어있는 거야. 2번 실험에서. 그치? 그래서 생장점 덩어리 들어있어서 묽은 염산 60도씨 묽은 염산에 8분 동안 담가서 조직을 연하게 하면 그러면 텐션이 높았던 세포 사이사이에 그 벽들의 텐션들이 흐물흐물해질 수 있겠지. 오케이? 이 힘들이 수소이온들이 들어가면서 얘가 약간 흐물흐물해져서 나중에 얇게 펼쳐지게끔 될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안에 핵들이 있을 거야. 근데 핵에 존재하는 염색체나 핵막을 염색하지 않으면 걔네들 염색체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썼잖아. 그치? 지난 시간에 세포 분열 과정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있었잖아.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래서 전기 때 이제 막 염색체가 나타나기 시작해. 그치? 중기 때 이 나타났던 염색체들이 정 가운데 배열하기 시작해. 그죠? 후기 때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반반씩 염색 분체가 돼서 반반씩 끌려가. 후기 때. 그죠? 간단하게 그리면 그죠? 말기 때 다시 두 개의 딸액이 만들어지면서 너는 너대로 다시 두 개의 얘네들이 자리를 잡게 돼.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 염색체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염색이 되어야지만 얘네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어떤 게 전기로 있는지, 어떤 게 후기로, 중기로, 말기로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거든요. 염색체를 염색하기 위한 염색액을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 과정이에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염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책에는 아세트산 카민 용액이라고만 나와 있을 거야. 그지? 이 염색 과정은 뭐를 핵이나 염색체를 핵과 염색체를 염색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이 염색체 이동과 배열 변화를 뚜렷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염색체를 염색하는 과정. 뚜렷하게 관찰하기 위한 건데, 그죠? 핵과 염색체를 염색한다고. 근데 사용해준 용액이 아세트산 카민 용액이고요. 책은 이렇게 나와있지만 문제집에 얘 말고도 아세트 오르세인이라고 하는 용액들도 있어요. 아세트 오르세인. 이것도 써주세요. 아세트 오르세인. 아세트 오르세인. 아세트산 카민 용액뿐만 아니라 아세트 오르세인이라는 용액을 이용해서 염색을 하더라. 세 번째 과정. 그지? 자, 아세트 오르세인 용액을 이용해서 염색도 가능하더라. 아세트 오르세인을 이용해서 염색도 가능하더라. 자, 그 다음. 자, 고해염 분압이죠. 이제 고정과 해리 했으니까 그 다음 염색했고요. 분리 및 압착입니다. 마지막 과정이 분리 및 압착인데, 분리 및 압착. 오케이, 분리 및 압착. 분리 과정은 자, 해붙임으로 좀 찌어주거나, 이제 이렇게 염색을 다 처리했을 때 흐물흐물해진 조직이 있을 거야. 근데 그 흐물흐물해진 조직을 두께가 두꺼우면 관찰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해붙임 같은 걸로 조금 찢어서, 그지? 위에 있는 덩어리들이 옆으로 갈 수 있게끔, 그죠? 최대한 얇게 한 층으로 펴줄 수 있게끔 분리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분리야. 네 번째. 분리. 오케이,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압착인데요. 압착. 압착 과정은 이미 지금 염색액으로 충분히 빨개져 있는 상태야. 염색체를 빨갛게 염색한다거나 핵막을 빨갛게 염색해서 염색이 되어 있는 상태들이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주는 거야? 얘를 최대한 압착돼서 얇아야지만 햇빛이 통과돼서 내가 광학현미경사로 관찰해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거름 종이 같은 걸 덮고, 그죠? 맨 마지막 과정은 이제 뭐 고무 달린 연필 있죠. 우리 뭐 지우개 같은 거 달린 걸로 약간 콩콩콩해서 옆으로 펴질 수 있게끔 해진다거나, 가장 마지막 과정에서 이 막 범벅되어 있던 염색액들을 좀 흡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세포 안에 스며 들어갔을 거니까 막 범벅되어 있으면 염색액들이 덩어리로 져 있어서 얘가 뭔지, 원래 있던 물체인지 원래 생명체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흡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거름종이를 깔고, 그죠? 마지막에는 엄지로 지그시 눌러서 얘 샘플을 얇게 펴주는 거야. 그게 압착 과정이야. 맨 마지막 과정. 그지? 거름종이 같은 거에다 놔두고 엄지로 지그시. 근데 지그시만 눌러야지 얘가 이렇게 뚝 깨질 만큼, 유리가 뚝 깨질 만큼 누르면 안 되겠죠? 약간의 힘만 가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 이제 관찰되어 보이는 게 여러분 책에 있는 하나씩의 그림인데요. 실제 그 하나하나씩이 한 컷씩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배율로 봤을 때는 항상 현미경을 관찰할 때 제일 먼저 저배율로 보거든요. 그럼 저배율로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얼마나 졸려, 아니면 눈이 감겨, 아니면 추운 것 같아 라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 느낌적인 느낌이 전체 사진에서 다 보이는 게 이게 저배율이야. 그렇게 저배율로 본 다음에 지금 선우 눈이 좀 빨간해, 이쪽 부분만 확대해볼까 하다 주민해서 보는 게 이게 고배율 때라. 오케이? 근데 그 고배율로 하나하나 시기의 세포, 전기대로 추정되는 세포를 확대해서, 또 중기대로 추정되는 세포 하나를 확대해서, 각각을 확대해서 주민한 컷들을 여러분의 책에 하나씩 다 나열을 해놓은 것 뿐이지, 실제는 이렇게 보여. 저배율로 처음에 관찰하게 되면 각각 빨간색 테두리로 염색이 됐던 얘네들이 있고, 대부분은 다 감기 시기에 멈춰 있잖아. 그지? 대부분 다 감기 시기에 멈춰 있기 때문에 뚜렷한 빨간색 핵막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대부분 보여. 왜냐면 감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지? 감기에 머물러 있다가 정말 일부에 해당하는 세포들만 내가 이제 전기 가야지라고 할 때 운 좋게 몇 개 덩어리의 세포들은 전기로 보이는 것 뿐이야. 그리고 가장 운이 좋은 건 중기야. 중기는 소요되는 시간이 짧잖아. 그래서 점 가운데 모든 염색체가 배열되어서 보이는 중기 때 모습의 그 세포 분열 시기의 세포 덩어리의 개수는 제일 적을 거야. 왜냐면 소요되는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운이 좋아야지만 그 모습 그대로 관찰되니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형태에서 중기에 보이는 모습 보이는 거 뭐 하나 정도. 그지? 대부분은 이제 막 염색체가 나타날 동 말동하는 형태, 핵막이 이제 막 이렇게 사라질 동 말동하는 이런 전기의 모습들 일부분, 염색체가 일단 나타날 동 말동하는 대부분 뚜렷한 빨간색 핵막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이 다 감기의 시기의 세포. 왜 감기 시기 세포가 많다고? 소요되는 시간이 제일 길어서. 감기 시기가 제일 길어서. 오케이? 그리고 운이 좋게 뭐 후기 정도로 가는 거 하나. 그리고 운이 좋게 또 말게 있는 거 하나 정도. 오케이? 그리고 대부분은 다 뭐라고? 나머지는 뭐 전기들 이렇게. 이제 막 염색체랑 항수사가 볼도말도 하는 거. 그죠? 오케이? 이 모습들 중에서 하나씩 줌인을 해가지고 여러분 책의 순서대로 전기 때, 중기 때 거, 후기 때 거, 말기 때 거 배열을 해놓은 것 뿐이라고. 그죠? 그렇다면 거기 139쪽에 자, 정리부터 가로를 채워서 한번 답을 한번 달아봅시다. 양파 뿌리의 끝부분에는 생장점이 있어서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요. 그쵸? 그죠? 거기 정리의 첫 번째 가로. 양파 뿌리 끝에는 생장점이 있어서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난대. 자, 분열하기 전 세포의 핵과 분열하는 세포의 무엇이 아세트산 카민 용액에서 염색된다고? 핵도 염색되지만 무엇도 염색된다? 염색체도 염색된다고. 그쵸? 두 번째는 핵과 염색체가 주로 빨갛게, 아세트산 카민 용액에 의해서 빨갛게, 또는 아세트 오르세인 용액에 의해서도 빨갛게 염색이 됩니다. 핵막이 뚜렷하고 전기에는 핵막이 사라지는데 언제 핵막이 뚜렷해? 간기에. 간기에 핵막이 뚜렷해. 세 번째, 간기 핵막이 뚜렷하고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하는데 무슨 기? 언제? 중기. 정리의 세 번째 거 하고 있어. 간기는 핵막이 뚜렷하고 중계는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하고 후계는 염색체가 양극으로 이동하며 두 개의 핵이 형성되는 게 언제야? 말기. 그죠? 두 개의 핵이 형성되는 게 말기. 자, 확인 문제 있어요.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제로 적절한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려면 주로 생장점이 있는 부분. 양파, 짱이죠. 뿌리끝. 그죠? 양파 뿌리끝 3번이겠죠. 근데 이제 생식세포 분열은 주로 생식기관에서 일어나니까 뿌리나 줄기나 잎은 생식기관이 아니야. 꽃과 열매 같은 백합이랄지 이런 건 생세포 분열을 관찰할 수 있어요. 백합의 뭐 수술이나 꽃 안에 있는 것들은. 근데 여기 뿌리 끝에서는 체세포 분열이 관찰 가능하고 백합의 꽃밥은 생세포 분열이 관찰 가능해. 꽃밥은. 어린 꽃잎의 꽃밥은. 자, 그래서 답은 1번에 3번이고요. 2번, 3번은 쉽죠? 네. 바로 답 한번 불러볼까? 2번, 3번 다 풀어져 있나요? 3번 풀어봐 빨리. 괜찮아. 자, 2번 가운데 배치현이 마치 뭐 수술 자국 가운데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가운데 모든 염색체가 적도면에 세로로 배열한 겁니다. 그래서 중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3번 중기고요. 양파 체세포 분열 과정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건데 체세포 분열 과정 순서대로 알아보면 라는 중기, 그죠? 다가 전기, 나가 후기, 가가 말기. 그래서 다, 라, 나가. 그죠? 다, 라, 나가가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내줬던 숙제 먼저 확인할 거고 아마 내일 이 시간에도 내가 한 번 더 있는 것 같아, 수업이. 그래서 일단 1번부터 자, 141쪽에 10번, 11번은 숙제 안 해줬었지. 자, 141쪽에 10번, 11번 지금 해줘봐. 10번, 11번. 141쪽에 10번, 11번. 숙제도 안 해왔었네. 이제 펜이 없어요. 왜 없어요? 몰라요. 필통이 없어? 사라졌어? 필통 안 갖고 하나 봐요. 연필 빌려줘. 수성사 악사인펜 넣게 할 거야? 괜찮은 것 같은데. 5단만 아닌데. 2번 극복한 거니까. 141쪽에 10번하고 11번 완성해줘봐요.
10번, 11번 다 하신 분 둘 중에 숙제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빨리 후다닥 1번부터 9번까지 완성하시고 140쪽부터 141쪽 11번까지 실점 외우면 되잖아요. 자, 우리 세포 분열 부분에서부터 체세포 분열 과정 그리고 이제 생시세포 분열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1번에 왜 코끼리가 몸집이 더 쥐보다 커? 하나의 크기가 커서가 아니라 세포의 개수가 많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몸을 구성하는 세포 수가 달라서야. 3번이야. 유전자 수가 달라서가 아니야. 그지? 유전자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더 이제 언급이 될 거고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에 크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세포 크기는 다 똑같이 쬐끄만한데 세포의 수가 달라서. 이번에 페노프탈레인이 섞여 있어요. 자, 이것도 세포 분열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설명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세포 분열이 세포 크기가 큰 것보다 작은 거일수록 훨씬 더 외부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커서 물질이 더 잘 흡수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더 잘 흡수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단면을 잘라봤더니 덩치가 큰 건 깊숙이까지 못 들어갔어. 덩치가 작은 건 깊숙이가 다 들어갔어. 그래서 단위 부피당 표면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한천이 그 수소나트륨 수용액에다가 담가둔 건 염기성으로 다 도배를 시키기 위한 거고 오로지 염기성 용액하고 페노프탈레인이 만났을 때만 붉게 바뀌거든요.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약입니다. 무무빨, 산성일 때도 무색, 중성일 때도 무색, 그 다음에 염기성일 때만 빨간색. 그래서 디귿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억 맞고요. 네, 자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 만큼이 아니죠. V는 T분의 S, 이동 거리분의 시간 그를 구할 수 있는 시간도 제공해줬고 거리가 얼마만큼이야라고 하는 걸 데이터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 가늠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형태 값은 아니어서 니은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만 맞아. 4번. 3번 갈게요. 세포 분열 과정입니다. 하나였던 세포가 있고요. 얘가 두 개로 분열에 의해서 쪼개졌어요. 분열해서 쪼개졌던 얘도 점점 성장하는 시간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왜? 항상 간기를 거치고 다시 분열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와 나 세포를 가가 덩치가 너무 커지니까 분열해서 딸 세포 두 개를 만들었어. 나로. 근데 나도 다시 가와 똑같은 크기처럼 생장하는 시기를 갖는다. 그래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가는 나보다 물질 교환이 효율적. 덩치가 큰 게 물질 교환이 더 불리해. 그래서 쪼개진 거야. 답 4번. 그쵸? 옳지 않은 거니까 4번이며. 자, 그 다음 이 그림 4번 그림은 여러분이 고율통합 올라가서도 또는 통합과학의 모의고사를 봐야 할 그 시기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염색체가 있고요. 염색체는 서로가 카피본이 염색 분체 두 개로 붙어 있잖아요. 이 염색 분체를 확대해 보면 어느 정도의 유전자는 자주 안 쓰니까 막 동염에서 응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자주 쓰는 유전자는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 D 유전자들이고 응축을 시켜서 동염해져 있는 부분들 그 동염하게끔 하기 위한 C가 단백질이에요. 히스톤 단백질 그리고 B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동염해져 있을 건데 자 D는 유전자의 의미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 유전 물질은 B와 C 둘 중에 뭐예요? B죠. C는 단백질이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DNA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B, C 둘 중에서 B가 맞는 거고 그래서 님 맞아요. 자, 다음 D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자 부위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님 디귿 맞고요. A는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았다. 아니 이게 지금 상동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한 덩어리가 상동인가요? 아니죠. 상동 염색체 두 개가 있는 거고 하나 염색체는 얘가 그대로 카피가 돼서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가 이렇게 있었다면 얘가 세포가 뭐하기 전, 분열하기 전 먼저 얘를 원본을 바탕으로 원본을 카피, 원본을 바탕으로 원본을 카피 해서 그죠? 카피된 이 덩어리가 되게 막 동염해져가지고 염색체를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막 동염해져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염색체를 만든 거고요. 이렇게 염색체를 이렇게 만든 거고 이 두 개가 상동인 거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어. 이 두 개가 상동인 거고 이 뭐는 얘에 대한 정보의 카피본인 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분신, 염색 분체 그죠? 염색 분체 두 개로 하나의 염색체를 만들며 똑같은 동원체 위치가 똑같은 얘네들은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기억은 땡 그죠?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기억은 땡 염색 분체 카피본이니까 니은 디귿은 맞습니다. 4번. 자, 그 다음 5번 염색체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라고 물어봤습니다. 염색체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염색체는 염색 일격에서 염색되는 부분 맞고요.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분열할 때 굵고 짧게 뭉쳐지는 것도 맞고요. 염색체 수는 같은 종이라도 개체마다 다르다. 개체가 뭐야? 한 명 한 명이야.
너희들과 나는 똑같은 종이야. 사람, 휴먼이라고 하는, 그지? 사피엔스라고 하는 똑같은 종이야. 근데 이 사람이라는 종은 다 46개의 염색체 개수를 가져. 그지? 근데 거기 안에 놓여져 있는 디테일한 정보 하나하나는 다 다르겠지. 그치만 DNA라는 유전 물질, 그다음 염색체 개수는 다 똑같겠죠. 그래서 4번이에요. 염색체 수는 같은 종이라도 개체마다 다르다. 이게 틀려요. 종이 같으면 염색체 수는 같고요. 또 이게 종이 달라도 염색체 수가 똑같을 수는 있어요. 벼도 24개, 그지? 토마토도 24개. 근데 염색체 수가 똑같다고 해서 같은 종류가 놓이는 건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답 4번. 자, 6번. 사람의 염색체 구성입니다. 남자 XY 갖고 있고 여자 XX 갖고 있고요. 그죠? 두 개씩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때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세포가 분열하기 전. 안녕하세요. 어느 오세요. 축전 갔다 왔냐? 네? 축전 갔다 왔냐? 다른 학원? 아니요. 그냥. 집에 공사해가지고 어. 뭐야 집 문이 막혀서. 집 문이 막혀서? 못 들어갔어? 집 문이 막혀갖고? 아니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 문이 그러니까 사람 불렀어? 에어컨이 이렇게 막고 세워져 있어갖고?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어떡해? 있으니까 그때는 끝나지 않아요? 아, 공사 중이어서. 그래, 뭔 말인지 알겠어. 이유가 다양해서. 아니, 오늘 또 축전철이라서 축전 갔다가 늦게 왔나 했지. 왜 축전. 자, 일단 거의 문제 풀었고, 지난주 썼던 영상 봤어? 지난주에 영상 안 갔나? 안 갔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치세포 분열까지 설명했고, 오늘 네. 치세포 분열 실험 설명했거든? 다행히 영상 찍고 있었으니까 보내놓을 거니까. 다행히 오늘 내가 2시간 다는 아니야. 근데 그게 잘 설명이 이해가 되어야 내일 생세포 분열 좀 이해 잘 할 수 있으니까 보고 와봐. 자, 일단 답은 6번에 얘들아 5번이겠죠? 그죠? 5번이에요. 세포 분열 전 복제돼서 상품 염색체가 땅을 이루고 나중에 우리가 생세포 분열할 때 배우는 이가 염색체거든요.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다 맞아요. 그 다음에 7번에 가부터 마까지의 순서는 나다 마라가. 나다 마라가. 그지? 나다 마라가. 자, 가부터 마에 대한 설명에서 온 것도 했는데, 예, 4번. 예, 4번. 나가 훅이니까 염색분체가 양쪽으로 끌려가는 시기. 9번은, 자, 얘는 식물세포죠? 수업 시간에 했죠? 세포판이 형성되면서 두 개가 나뉘어지는 식물세포니까. 니은하고 디귿. 오케이. 그 다음, 10번. 우리가 했던 고해염분합. 고해염분합. 그러면 고정이 마. 그지? 해리가 나. 그래서 마나 다가라. 가 실험 순서. 마나 다가라. 고해염분합. 그죠? 고해염분합. 그래서 고정이 첫 번째 마야 언니야. 마가 고정이야. 마가 고정이야. 그지? 나는 뭐야? 해리야. 두 번째가 해리. 그지? 해리. 그 다음에 다가 염색이니까 나머지 분리 및 압착. 가가 분리, 맨 마지막 라가 압착이고요. 그 다음 각 단계를 거치는 까닭. 이거 연결 잘 지어야 된댔죠? 답은 4번. 얇게 퍼뜨리는 과정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별도로는 없는데 오늘 배웠던 체세포 분열 과정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잘 기억해 두신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내일 생세포 분열까지를 할 수 있으면 합시다.